거래량도 좀 살아나고 있고 상급지 위주로는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살아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하는 거냐, 여기까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바닥을 다지고는 있어요. 더 뚫고 내려가고 있진 않거든요.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한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한 12강에 15,000원 16만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좀 설레이는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종부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이중과세잖아요. 우리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종부세까지도 좀 물리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종부세는 좀 약간 징벌적인 느낌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게 나쁜 짓 하는 게 아닌데 마치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세금을 좀 벌칙처럼 매기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부세는 꼭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렸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요즘에 뉴스 좀 자주 나오고 있죠. 네, 이분이 대통령실 정책실장님이신 것 같은데,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상속세율도 30%로 인하해야 된다. 이거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주주 같은 경우에 상속세를 60%를 물리거든요. 기업 상속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내가 만약에 회사를 읽어서 아무리 큰 기업으로 만든다고 해도 이게 상속이 되다 보면 회사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내가 빌딩을 샀다. 빌딩을 뭐 100억이 됐다고 칠게요. 이 100억짜리 빌딩을 자식에게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부를 읽어서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클 텐데, 그러면 상속세를 한 50% 내거든요. 그러면 세금으로 50억을 내야 돼요. 아니, 세금으로 50억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빌딩을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세금을 내거든요. 빌딩을 받았지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빌딩을 팔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억짜리 빌딩이다.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물려줬다. 그럼 자녀가 바로 매각을 한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뭐 따져볼 수 있겠지만, 저는 세금 내는 거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좀 저도 상속세율은 더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OECD 평균이 대략 한 26% 정도 된대요. OECD 평균이 26%.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 한 50%. 요즘 너무 높지 않습니까? 대주주 같은 경우는 60%. 왜 이렇게 높게 매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를 상속하는 게 너무 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를 운영하려면 세금도 필요하잖아요. 세수 확보 측면에서 이 종부세를 전국적으로 다 걷어도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악법이죠. 징벌적인 과세니까. 좋은 기능적인 건 별로 없고 좀 징벌적인 것만 있어서 이거는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민주당에서 사실 종부세를 만든 거죠. 네, 그 예전부터 이거를 뭐 노무현 정권 때부터 종부세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더 악랄하게 바꿨었죠. 네, 민주당에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략 전체에서 10%를 종부세 내게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민주당에서 만든 법안인데 고민정 의원이 뭐 똑바른 이야기를 했어요. 네, 민주당이 만들긴 했지만 좀 안 좋은 제도면 좀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이게 좀 붉어진 것 같아요. 네, 종부세는 꼭 좀 폐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속세율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30%, 한 20%까지는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상속세는 한 20% 정도 되긴 하는데 고액자 상가들이 좀 최고세율을 맞으면 그렇게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하여튼 상속세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거든요. 보시면 작년에 조금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출 제도 완화해서 이게 좀 올라갔었거든요.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좀 많았었죠. 근데 9월, 10월 되면서부터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뚜두둑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신생아 대출 때문에 다시 거래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기대를 했었는데 2,000건도 안 됐습니다. 올 초에 요때는 한 1,800건 정도, 작년 말에 1,800건 정도 됐다가 요때는 2,000 몇백 건 정도로 늘어났죠. 여기 1,800, 1,800, 2,600, 2,500 뭐 요 정도로 늘어났다가 좀 미미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좀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4,200, 4,500, 4,400, 4,000건대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6월에 갑자기 빠진 게 아니라 이게 통계에 반영되기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6월 거래량은 7월 말 돼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실상 5월에 거래된 것도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에요. 6월 말까지는 계속 집계되니까 이거보다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대략 한 5,000건 근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도 좀 살아나고 있고 제가 현장에 임장을 지금도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임장을 다녀보면 빌딩들도 싼 거는 좀 급매로 나온 거는 다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들도 상급지 위주로는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살아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하는 거냐? 여기까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바닥을 다지고는 있어요. 더 뚫고 내려가고 있진 않거든요. KB 시계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KB 주간 시계열이 이번 주에는 갱신이 안 됐더라고요. 6월 3일, 6월 10일, 다음에 6월 17일께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월요일께. 금요일쯤에 나오나? 아무튼 아직 안 나와서 요거를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계속 마이너스이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반등하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5월 달부터는 점점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 2, 4, 6. 뭐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강북구도 계속 마이너스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에서도 좋은 곳들은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 지 오래됐고요. 서초구나 송파구 뭐 이런 데는 다 플러스죠. 동작구도 괜찮은 편입니다. 강남구도 당연히 플러스고 용산구 당연히 좋은 곳이니까 이렇게 플러스고 좋은 곳들은 다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동구, 뭐 서대문구, 마포구 뭐 이런 데 다 좋은 데잖아요. 이런 데는 플러스고 뭐 흔히들 말하는 뭐 노도강이라고 말하잖아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곳은 아직은 마이너스권입니다. 하락세가 좀 잦아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후행 지표입니다. 이미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을 때까지도 요때까지도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약간 서울에 요런 데는 좀 바닥 찍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서울은 대부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좀 주요 지역들 요런 데에는 반등하고 있는 게 명백하게 보입니다. 예전에 그 부동산에 임장을 가면 소장님들이 되게 한가하셨거든요. 그래서 방문하면 되게 반겨주셨는데 지금 소장님들이 전화도 엄청 많이 오고 여기저기 집 보여주러 다니시느라 상당히 분주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부동산 임장은 현행 지표거든요.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게 부동산 현장에 가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매수하길 원하시면 부동산 임장을 많이 다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저는 서울하고 경기도 정도
쪽만 관심이 있어서 네, 경기도 쪽도 좀 보면은 경기도는 아직 전반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긴 하죠. 하지만 좋은 곳들은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면 팔달구, 영통구 뭐 이런 데는 플러스로 바뀐 지 오래됐죠. 특히나 영통구는 플러스로 바뀐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권선구나 장안구는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영통구가 제일 좋은 데죠, 수원에서. 수원도 이제 플러스 반전을 시작했습니다. 상급지 위주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분당은 사실 되게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있진 않아요. 요즘에 수정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정구가 가장 흐름이 좋고요. 성남시도 전반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 일산 쪽을 봐도 아직은 좀 힘이 없죠. 그래서 좀 경기 남부 위주로 좀 살아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남부가 먼저 좀 빠르게 올라오는 편이잖아요. 북부보다는 남부 쪽이 지금 조금 더 빨리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양시도 안양도 좋은 곳이잖아요. 동안구, 만안구는 좀 덜 좋고 동안구는 좀 더 좋고 해서 동안구는 플러스, 만안구는 마이너스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명은 아직은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 광명은 앞으로도 미분양이 꽤 있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입주가 막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뭐 광명에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뭐 한 1, 2년 내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5년에 광명에 입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기회를 잘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택은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죠. 평택은 지금 가장 쌀 때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나 평택의 고덕 국제 신도시가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요런 데 가도 지금 뭐 한 5억대에서 84 기준으로 한 6억대 정도? 뭐 요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되게 좀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평택에 내 집 마련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매수한다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하면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내가 사길 잘했지 하는 뭐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택이 너무 크거든요. 이게 서평택 쪽, 그러니까 화양지구나 이런 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 여기랑 가까운 데 위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고덕 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걸 투자하세요. 요즘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천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과천은 남들 다 빠질 때도 안 빠졌어요. 서울도 빠질 때도 안 빠졌거든요. 과천은 상승이 되게 빨리부터 시작했죠. 한 23년 5월, 뭐 한 1년 정도 지금 상승장이 계속됐는데 상승되는 그 비율 자체가 상승률 자체가 다른 데하고는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좀 소심하게 살짝 올라 볼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과천시는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뭐 상승장인가 싶을 수준으로 엄청나게 막 올랐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단 잠잠하긴 한데 상승세가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또 상승할 수도 있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과천은 정말 대단히 비싼 것 같아요, 요새. 과천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구리 같은 경우도 좀 아직은 못 살아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저점 근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곧 있으면 구리시는 8호선도 개통하잖아요. 그 호재랑 맞물려서 좀 이제 반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용인시는 제일 좋은 데가 수지구죠. 수지구는 지금 꽤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오르고 있고 처인구랑 기흥구, 특히 처인구는 지금 힘이 전혀 없거든요. 계속해서 처인구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기흥구도 뭐 그닥 힘을 쓰진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도 이제 곧 있으면은 용인 구성역이 개통이 되잖아요. GTX역. 6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달이 한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곧 있으면 개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탄, 용인, 구성역이죠. 그 다음에 성남, 임해동 쪽이죠. 분당 임해동. 그 다음에 수서. 요 정도는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역은 한참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
서울역부터 문정역까지, 킨텍스역 지나서 문정역까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올해 빠르면 올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다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동탄에서 삼성역은 가긴 좀 불편하겠지만 수서나 서울역 가기는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동탄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동탄을 좀 동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르는 상태라는 걸 좀 유념하시고, 동탄역과 가까운 데가 좀 많이 올랐고 동탄역에서 좀 떨어진 데들은 좀 덜 올랐거든요. 좀 동탄역 가까운 데 너무 비싸니까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네. 좀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 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이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